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미경 대표님의 김미경의 인생 미답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 제가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제가 책을 냈던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랑 같은 출판사라서 그때 제가 출판사에 선물 받아서 읽었던 책입니다. 인제 리뷰를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뭔가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산 그리고 어떤 성공한 언니의 어떤 그런 따뜻한 위로, 조언 이런 걸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놀면서, 보다 쉬운 일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해요. 나 잘 노네. 나 스키 잘 타네. 이렇게 내가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일보다 챌린지도 낮고 실패할 확률이 낮은 일들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야근수를 써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거 해야 돼 라고 하고 안 되면 실패자. 근데 조금만 하고서 성공했어. 조금만 하고 성공했어. 이 경험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자존감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많이 써먹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잔느 모로라고 프랑스 여배우인데 우리 김미경 대표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여배우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그녀가 80대 후반에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작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 양반, 사진 찍으면 내 주름 절대 없애지 마시오. 내가 이거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소 라고 했대요. 뽀샵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만 하지 말고 예쁜 사람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에 있는 주름도 역사고 훈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에 매달리지 말고요. 내가 가진 희망 하나, 백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하나를 꼭 찾아보라고 합니다. 김미경 대표님한테 그 하나는 공부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100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고 신이 난다고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해요. 주역에서도 팔자 바꾸는 법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많은 책을 읽는 것. 운명을 바꾸는 법 중에 독서가 있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읽고 영어 공부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저도 힘들 때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아트 스피치라는 책 제가 옛날에 읽었었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남들이 들었을 때 좀 저 사람 말 잘한다.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래요. 예를 들면 막 크게 말했다가 작게 말할수록 잘 들리는 것,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말했다가 아주 천천히 말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음악에서 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늘 쓰는 기법이래요. 피아노 칠 때 강하게,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면 음의 높낮이라든지 크고 작은 거라든지 빠르게 느리게가 잘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트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음대를 다니고 작곡을 했던 것이 쓸모없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까운 꿈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피아노 치고 음대 나온 거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진짜 음악을 한 게 좋은 강사가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1인 브랜드 시대, 1인 기업가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다들 나는 뭘 잘할까?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해 보이는데 나는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되게 많은 직업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김미경 대표님이 그런 거 정말 잘하죠. 사람의 장점 보는 법, 칭찬해 주는 거, 이거 너무 잘하죠. 어떤 사람은요 거의 6년간 종이만 접었대요. 종이 접기를 했대요. 아이랑. 되게 많죠. 애기랑 종이 접기 하시는 분들.
자, 종이 접기를 6년 동안 했는데도 자격증이 없어서 의기소침했지만 김미경 대표님 강의 듣고 바로 인쇄소에 전화를 해서 종이 접기 전문가라고 써있는 명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미경 대표님 강의 직접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분은 인쇄소랑 같이 사업을 하셨다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명함 파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전단지 만들었다고. 제가 그 예전에 그 김미경 대학 유튜브 대학 그 처음에 할 때 갔었는데 그때도 이거 되게 쉽다고 인쇄소에 전화해서 김미경의 유튜브 대학 그거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인쇄소에 걸어서 명함 하나 파주세요 하면 된대요. 어떤 사람은요 시댁 고민 전문가라고 했대요. 괜찮다. 시댁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어탕 전문가래요. 명함에 딱 새겨놓고 내가 죽어라 5년 10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진짜 될 것 같은 거 정말 없으세요? 한번 적어볼까요? 5년 10년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 여러분의 닉네임이 될 것입니다. 김미경 대표님이 막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강의 끝나고 학원을 나오면 진짜 뭐가 먹고 싶었대요. 떡볶이랑 어묵 같은 거, 단 것이 되게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배가 고픈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기가 졌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해요. 공부라는 먹어도 허기지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들어오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정말 먹고 싶은 거 뭔지 물어보고 먹이세요 라고 해요. 애들 학원 갔다 오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막 살찐다고 이렇게 막 야식 안 주지 말고 살 안 찌는 음식으로 한번 먹여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한테는 굉장히 많은 책임감이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보살펴야 된다. 가족 중에 누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면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늘 있죠. 누군가에게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실 그건 알고 보면 사랑입니다. 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또 미워하기도 하는 애증의 관계가 있기도 하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지만 책임감은 곧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꿔 생각해 보시면 좀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김미경 원장님도 얼마나 책임감이 또 강하신 분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되게 많이 아끼시기로 유명하시죠.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 되게 좋대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실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사는 건 너희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실수도 힘듦도 이해해줘야 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해보면 너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고 부족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위로가 되겠죠. 정말 오늘 하는 거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유라 작가님 저는 그거 못해요. 안 해봐서 못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해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옛날에 없었죠. 유튜브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다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신 분이 하루는 김미경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김 원장 있잖아. 힘들 때 아니면 외로울 때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뭐가 가장 좋은지 아나? 공부해.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대부분 우리는 뭔가 배울 때 이게 내 사업에 도움 되나? 내 돈벌이에 도움이 되나? 마음의 양식에 도움이 되나? 영어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공부가 인생 공부래요. 그리고 목적 없이 하는 공부도 잘 얻어 걸리면 네 인생을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책장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책, 사놓긴 했는데 읽지 않았던 책, 5년 전에는 그 책의 귀중함을 몰랐는데 지금 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책, 이런 책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책장 앞에서 한번 서성여 보래요. 옛날에 내가 사놓고 안 읽은 게 있나?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지금 이 인생 미답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한 막 4년 전, 5년 전, 7년 전에 사놓은 책 중에 되게 보물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귀중함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죠. 김미경 대표님이 무릎이 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절대로 통증을 넘어서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부족해. 노력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뼈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고통은 당연한 거야. 라고 참으면서 해요. 통증을 견디면서까지 하면 손상이 일어난대요. 뭐 근육 같은 건 사실 뭐 근육 키울 때는 이렇게 근육이 좀 옥신옥신 쑤실 때까지 해도 되는데 관절이나 인대나 허리 같은 데는 아플 때까지 하면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픈데 참고 하다가 손상이 심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너무 그렇게 참아내지는 말자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 우리 김미경 대표님도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선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본능적인 하고 싶다라는 욕망. 그냥 마음으로 막 뭐 먹고 싶다, 뭐 돈 벌고 싶다, 뭐 유명해지고 싶다, 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이게 되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 자, 거기에다가 내 욕망을 매일매일 수정해 나가는 이성적인 힘. 감성이 아니라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선택이 완성된대요. 지난날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어서 선택한 후에 20년간 매우 이성적이었던 노력들. 집이 너무 사고 싶어서 샀는데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였던 하루하루를 조금씩 수정해 왔던 힘. 그런 선택은 정말 본능과 이성이 합쳐진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과거의 선택에 후회하고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 그만 나오세요. 그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다소 부족해도 내가 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제일 좋은 데를 가고요. 취업을 할 때도 제일 좋은 회사를 고릅니다. 결혼을 할 때도 가장 괜찮은 배우자를 고르죠.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책 읽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